그 어제 했는데요. 법무부 감찰이랑 대검 감찰이랑 부딪힐 거라고 조또비 씨가 난리치는 거는 희망사항이다라는 겁니다. 법령적으로 불가능해요. 법령 위계상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아니고 빠뜨 치는 거를 그 엄마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놓고 오늘 엄마랑 싸우고 왔더니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구도를 괜히 만드는 거죠. 불가능해요. 1월달 내내 꼭 그렇게 대전쟁일 것처럼 항상 사건 전에 인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항상 대검, 검찰, 법무부, 대충돌, 임박 이라는 식으로 항상 예보 보도가 나왔잖아요. 막상 뚜껑을 까보면 깨갱, 검찰 깨갱 완패잖아요. 깨갱 한 다음에 이건 부당했어 시불시불, 대학살이었어 시불시불. 이 사이클이 한 3번쯤 반복되었던 것 같은데요. 맞붙는다는 식으로 항상 보도를 미리 했었어요. 근데 막상 까보면은 그냥 땅땅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인사조치 대학살이었다 시불시불. 2번에 걸친 인사조치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일이 벌어질 텐데 화요일에 그거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일단 구체적으로 작게 나누면 대검 감찰은 청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죠. 자기들끼리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렇던데 우리가 감찰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던데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또 이렇게 감찰해서 또 동일한 감사 대상자를 감찰해가지고 뭔 소리요? 이거야. 그 너는 A에 대해서 징계를 안 내리겠다고 대검 자체 징계 이렇게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감찰이 대립되면 다 지우고 감찰이 대립되면 이게 형식 논리학인데 감찰이 법무부 감찰과 대검 감찰이 대립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는 솜방망이 징계를 대검 자체 징계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체 징계. 징계 없음. 징계할 일 아님. 징계 무로 결론을 내겠죠. 그래 그러라 그래. 합집합 관계잖아요. 이쪽은 검찰을 해가지고 센 징계 꽝. 자 이쪽은 징계가 없고 이쪽은 징계가 있어.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징계가 되는 거죠. 징계가 이렇게 내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지 뭐. 더군다나 감찰 대상에서 이 윗대가리 춘장까지 법무부 감찰에서는 이걸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시합이 돼 이게. 애초부터 법령적 위계가 다른데 이게 무슨 도대체 JTBC고 뭐고 하여간 보도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뭐 다 감찰해. 근데 이 감찰의 명분을 다 제공해 줬잖아요. 그렇게 노룩 기소를 무리수가 있으니까 뻘짓을 하니까 감찰을 하는 거지. 뻘짓만 안 해봐 감찰을 왜 해? 왜 최강욱 비서관을 왜 기소하래? 그 프레임을 추미애 장관은 신경을 안 써요. 정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꺾으니까 외압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판사 출신이라서 그냥 원리 원칙에 따라서 법에 어긋났어? 그러면 조져야 돼요. 감찰. 뭐 다른 정무적인 고려가 없어요. 이런 무식한 사람 만나면은 답이 없는 거야. 정무적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윤석열 검찰이 뭐 어떻게 움직일 여지가 있는데 그런 고려가 없거든. 법과 원칙이 어긋났어. 그럼 징계해야 돼. 감찰 그리고 징계. 뭐 이렇게 무대뽀기 때문에 무대뽀가 아니라 직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겐세이가 여의치가 않아요. 여기서 이게 브레이크가 안 돼. 계속 언론 플레이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보는데 뭐. 언론에서 이렇게 시불시불 하는 소리는 안 듣는데요 뭐. 거꾸로 이럴수록
반작용으로 더 하는 성격이거든.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겐세이를 넣는 신문을 딱 펼쳐서 보시자마자 더 반대로 가는 스타일이라서 1월 한 달 내내 확인된 바 있듯이. 무슨 남의 전쟁입니까? 빠따지. 반대편 쪽에서 정무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많이 생각을 하면은 윤석열 같은 무대뽀한테 밀리는 건데 이제는 그것 효를 다 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언론 보도가 지금 한 달 동안 다 틀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옛날 신문들 언론 보도 복귀해 보세요. 엄청난 전쟁 벌어질 것 같았잖아. 인사를 놓고 윤 춘장하고 추미애 장관 법무부 사이에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갱이에요, 깨갱.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인사 조치를 내렸는데 그럼 그걸 자기가 뒤집어서 야 울산 가지 마. 야 제주 이 정도는 돼야 뭐 개기는 거지. 불가능하잖아요. 야 너 부산 가지 마. 한동훈이 너 부산 가지 마. 너 법무연수원 간장 가지 마. 그럴 수가 없잖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빈수레가 요란한 거 딱 맞습니다, 미리. 야, 그냥 대검에 출근 투쟁해.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2월 3일자로 또 2차 인사이동 다 할 거고. 말 잘 듣던데. 부산으로 내려가고 제주로 내려가고 말 잘 듣던데 뭐 별거 아니더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언론 통해 가지고 뭐 너무 심한 인사였다, 뭐 대학살이었다, 자한당 통해서 언론 통해서 뭐 그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기차 떠난 다음에 시불시불 맨날 그런 식이잖아. 아 얘기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네. 스스로 이 사람이나 최강욱 비서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자기의 발언과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움츠러들거나 캥기거나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그냥 직진이에요, 둘 다. 성이 치읓자로 시작하는 사람은 좀 그래. 왜 대책이 없는 거야.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런 무식한 인간들을 봤나라고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최강욱 비서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그리고 한편 사법부로 사건을 다 사법부로 넘겨붙으니까 사건이 다 사법부로 넘어. 이게 아직 검찰 손에 사건이 몇 개 남아 있으면 괜찮아요. 큰 굵직한 사건들이 몇 개 있으면 그럼 또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법부로 99%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검찰 손에 쥐어져 있는 사건이 없어요. 그럼 무슨 힘을 써?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생각 외로 이번 주 화요일이 무지하게 재밌을 겁니다. 슈타르크의 명성은 이제 다른 식으로 또 이제 꼬롬하게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 수락 있잖아요. 그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왜 했겠어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야심이 큰 사람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다음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맨날 대통령 후보로 얘기되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잠룡으로 얘기되어지던 추미애 장관인데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직위를 취임을 받아들였을 때는 여러분이 추미애 장관이 왜 하겠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그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정치 시작한 이래 지금만큼 칭찬 많이 받았을 때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 민주당 내에서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이쁨 받았지만 그 시민들이 정확하게 그 맥락을 알고 막 추미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정치 인생 수십 년 만에 가장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요? 속전속결로 인기도의 상승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질질 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추미애 장관 위치라 하더라도 팍팍 올려야 돼 이렇게.
때문에 1월의 행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뭔가 고려해가지고 또 한 템포 늦추고 그런 거 없어. 대선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장관 뭐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저장에 팍팍팍팍팍 안 하면 종합적인 장관 성적표가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대권에 유리하다, 그런 게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놓아야지. 종합적으로 한 1년 2년 이렇게 법무부 장관 하고 보니까 참 행정 능력이 좋다, 대통령 될 만하다, 그런 평가가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합니까? 국민들은 종합 성적 기록부 안 봐. 홈런 칠 때만 봐, 홈런 칠 때만. 그래서 초장에 이걸 시작해 빛의 속도로 국민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팍팍팍팍 해버려야 추미애 목소리가 전국에 들끓게 된다라는 게 각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 했지.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멈칫하면은 쌓아놓은 인기 금 간단 말이에요. 추미애의 존재를 전 국민한테 확실히 강요시키는, 아니 말로 총선이야 내 알바 뭐야, 아주 이기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극단적으로 심플리파이 시키는데, 총선이야 뭐 알게 뭐야. 추미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기 인기만 압도적으로 1등 되면 되는 거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중도층, 뭐 자한당 지지자들 알게 뭐야. 총선에 뭐 어떤 영향이 있고 알게 뭐야. 그냥 그 서초동 여의도를 다 채웠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추미애 이름이 한없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런 걸 고려를 왜 해? 자기 대권만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막 화끈하게 그냥 개 작살내는 추미애, 역시 추다르크의 인기가 뭐 올라가면, 그걸 하려면 집중 포커스를 딱 맞춰서 속전속결로 그냥 해쳐버리고, 와 경이적이네, 분더바, 원더풀 얘기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을 와 고려합니까? 뭐 이런저런 종합적인 정무적 고려를 왜 합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럼 법무부 장관 했지. 그러면 뭐 어떻게든 맡은 직무를 잘 안정적으로 수행해야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했겠습니까? 순진하게 와 이러십니까? 선수들끼리. 추미애 장관 지금 제가 나쁘게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꼭 추미애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타이밍입니다. 그 설마 이번 주에도 그렇게 세게 나가겠어?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약하게,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냥 싸움이 불이 붙자마자 그냥 다다다다다닥 해서 1월 2월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제가 추미애 장관 참모면 그렇게 합니다. 참 뭐 이제 아주 모사꾼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상정을 해봐요. 예를 들면 장관님 지금 뭐 총선이 문제입니까? 이 대통령 선거 말이죠. 어차피 이쪽에 한 명 나오고 저쪽에 한 명, 두 명 나오고 그러면 우리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장관님이 나가느냐 못하느냐, 이거 문제가 이거 하나로 딱 간단하게 수렴됩니다. 존재감을 빡빡빡 올려가지고 우리 대통령 후보로 뽑히면 게임 오버입니다. 뭐를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추다르크의 위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참모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장관님만 생각하이소. 내가 이랬을 거야. 설마 뭐 그러시진 않겠죠. 장관님이 설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진 않겠죠. 주변에 이제 나쁜 생각하는,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가 화끈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주가 화끈할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점점점 화끈해질 것이다. 추다르크의 명성이 결정적으로 높아질 결정적 주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진짜 빠따네. 빠따 빼든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나서 문 대통령이 나는 여전히 윤석열 청장을 신뢰한다. 이거 한 멘트 하나 딱 날려주시면 최고예요. 제가 바라는 그림. 빠따 화끈하게 때리고 문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 요 두 개의 콜라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있고 장관은 장관이 하실 일이 있고 사표 못 내게. 쓸 일이 있다는 거죠. 총선 때까지 윤 총장이 안 잘리는 게 좋습니다. 사표 내는 일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아니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 뭐 이런 거죠.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이런 일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손에 피 묻히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짜잘한 놈 처리하는데 손에 피 묻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직접 나서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신뢰해야지 자기. 밑에 공무원을. 피는 이제 딴 데서 묻히게 되는 거고. 감찰이 수사보다 약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 시점에서는 감찰이 진짜 살벌한 겁니다. 감찰 절차에 들어가면 소환. 감찰이라는 게 말이죠. 이제 엄프를 당해봐. 감찰에 들어가면 말이죠. 불러 조지는 겁니다. 똑같은 불러 조지는 걸 당하고 계속 불러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런데 부를 때마다 언론에 불러서 얘기 나온 다마다 언론에서 각종 추측성 기사를 막 쓰게 놔두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슬쩍슬쩍 언론에 안 흘리면 지들이 알아서 소설을 써요. 죽겠는 거지. 감찰에 와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또 불러. 그냥 계속 부르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핵심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소환. 법무부에서 불렀는데 그럼 뭐. 이 한참 부르다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윤 총장까지 부른단 말이에요. 윤 총장. 윤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법령이 그렇게 정비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조홍천 의원이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윤석열한테 만만한 상대가 아니래요. 그럼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검찰 내의 여러 세력 중에 이 촌놈들이 그동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찌그러져 있던 애들, 변방에 찌그러져 있던 애들, 변방 찌끄레기들이 갑자기 벼락 출세해서
요직을 차지한 거예요. 검찰 요직을. 여기. 이걸 차지한 겁니다. 원래 주류가 아닌 애들이. 그럼 이제 다시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검찰 내부의 흐름에서는. 정말 짧은 1,200일 천하인 거예요. 무리한 장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을 어떻게 못하게 만들 선수들이 이미 또 이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너무 나댄 거죠, 한마디로. 그 지금 남은 애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요렇게. 그렇잖아요. 얘들은 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딱 요 한 놈 남은 거야, 한 놈. 감찰도 골 때리는 게 지금 요 옆에 있을 때 감찰 받는 거 아닙니다. 송경호랑 고영건이랑 딴 데 갔잖아요. 감찰하면 일로 와야 돼, 이렇게. 뭐 윤 총장 옆에 있다가 감찰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작전회의라도 하지. 여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2월 3일 이후에는 뭔 힘이 있겠어요? 고영건이나 송경호나. 오라 모아야지. 대검 보호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화되는 거죠, 과정이. 그럼 법무부가 뭐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차장 검사, 부장 검사 하나 그거를 감찰 못 하겠어요. 대검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대검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옆에 벨트로 딱 묶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 딸깍발이 떨어져 있잖아요. 오라고 와야 좀 찍어. 대검 감찰 먼저 받고요. 곧바로 잘리는 거죠.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 그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되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필이면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조국 장관 불구속 기소해서 감찰 무마는 나쁘다라는, 감찰을 중간에 대충 뭐 끝까지 아작을 안 내면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지들이 만들었어. 맞아, 그래. 그럼 니들도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끝까지 강하게 감찰을 지배하게 끝까지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야, 명분상. 감찰 무마가 그렇게 문제라며. 너희들이 또 시비 탈까 몰라서 감찰 무마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감찰이야, 그냥. 그 얘들이 진술하기를, 얘들이 진술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감찰에 오면은. 자기가 뒤집었습니까? 불가능하죠. 애초부터. 자기들이 송경호, 고영건이가 자기들이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청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청장님이 대빵 아닙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송경호, 고영건이 할 말이 그밖에 없잖아요. 청장님이 시켰대요, 이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너 부르기 싫었는데 야들이 진술을 이렇게 하니까 네가 와라. 언제 어떻게 지시를 했냐라고 딱 감찰 들어가는 거죠. 왜 여기서 중단하면 감찰 무마가 되거든. 야들만 조사하고 야들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안 가잖아? 이걸 안 하잖아? 그럼 감찰 무마가 되는데 어떡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논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갈등 때리는 거지.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언론 정말 볼만할 겁니다. 청장 소환이 임박하면 그때 이제 사표 각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그 생각할 겁니다. 사표 각이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완벽하게 그냥, 다시 말하면 마지막 고비는 청장 소환을 했을 때 응하게 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 수십 년 역사에 치욕의 역사거든요. 자기 개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 전체의 명예를 걸고 있는 일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소환에 응해서 감찰을 받으러 간다. 감찰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법무부의 의지가 완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표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감찰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에요. 감찰이라는 일이 감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성명 해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찰을 받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에서 치욕입니다. 그 치욕의 주인공이 윤석열이 되는 순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상 저의 예측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런 것 같죠? 하나하나 나눠보면은 외길 수순이에요. 외길 수순. 감찰이라는 말을 서로 내뱉은 이상 외길 수순입니다. 그래서 감찰 징계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징계까지 받으면 천하의 얘는 뭐 상병신이고 징계까지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청장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그죠? 그 닉슨이 워터게이트 때 물러난 것도 그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탄핵각이니까 물러난 거예요. 그냥 더 치욕스럽게 죽느니 그나마 뽀대나는 방식으로 물러나는 걸 택한 거죠. 치욕스러운 물러남이냐 덜 치욕스러운 물러남이냐 해서 하야를 택한 거예요. 탄핵이 거의 사실상 결정돼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탄핵 대세 쓰겄는가 해가지고 하야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총장이라는 지가 생각하는 무게가 있고 조직의 문화적 전통 내에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냥 핫바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감찰 받으면 되지. 근데 이게 자기 밑에 수천 명 검찰 조직원들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감찰 받고 묵묵히 견디는 거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 혼자 몸입니까, 야가? 그냥 어디 몇 급 공무원 어느 한 부서의 공무원입니까?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법무부에 가서 감찰을 받는다. 그런데 사표를 안 쓴다. 개놈이 되는 거죠, 개놈이 검찰 내에서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표 쓰면은 법무부 징계를 못 하죠. 유재수처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죠. 유재수 건이 딱 그거 아닙니까? 사표 쓰고 나가보면은 더 이상 감찰자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찰 주체 입장에서 볼 때는. 사표 쓰고 나갔는데 자기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감찰을 합니까? 그래서 유재수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은 이제 수사가 의뢰냐? 수사가 의뢰. 할 거냐 말 거냐? 수사 의뢰 안 했다고 조국 장관 기소했잖아요. 그럼 수사 의뢰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더 뭐라 그럴 거니까. 징계는 없죠. 수사는 있고. 이렇게 확고한 분석, 판단인 것처럼 말해놓고서는 비겁하게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갑자기 여러분이 멘붕. 예, 확고한 100%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막 분석 다 해놓고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가능성이 각각의 단계에서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닐 가능성은 미래의 일을 사람이 왜 합니까? 아닐 가능성이야 몇 %는 반드시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을 제가 희망사항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장 각 단계에서의 가능성이 높은 일만 말씀드린 거죠. 감찰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총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 다른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총장이라는 지위에서 떨어지자마자 그 기세와 흐름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수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이 친구는 말이죠. 이런 하강이 없어요. 진짜 너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리를 놓친 다음부터는 진짜 급전직하 이렇게 돼요. 와, 인생 무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매 단계마다 우리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팍팍팍팍 짧은 기간 내에 쭉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오늘 아이패드 정말 잘 쓴 것 같네. 이 스피드와 감각과 느낌을 그림이 아니면은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이걸 글자로 쓰는 거는 잘 전달하는데 그냥 이 스피드로 팍 이렇게 되는 각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각이 아니야. 그냥 수직 추락. 이 윤석열의 자리 잃고 난 다음에 코스예요. 이 자리를 이렇게 잃고 나면 in due course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질러 놓은 짓이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각각의 과정에 이 야가 이래 되면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양자 얽힘이네요. 야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자동으로 있죠. 양자 얽힘이라서 조국 추미애도 같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말해놓고 보니.